예. KBS 박장범 사장이죠. 그동안 국회에서 과방위가 열리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설전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박장범 사장 일가가 단 하나라도 김건희 일가에게 부당하게 대감 매직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어떠한 범죄 혐의가 나온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민수, 일가라는 표현이 뭡니까? 뭐라고요? 박장범 일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박장범 일가라는 표현이 잠깐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태도가 왜 그러세요? 한민수 의원, 일가라는 표현은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 뒤로 가죠. 제 가족과 관련돼서 어떠한 의혹도 없습니다. 오케이. 사실도 아닙니다. 오케이. 질문하려면 제 질문을 하세요. 저한테. 뭐라고요? 가족을 끌어들이려면 최소한의 증거도 제시하시고 하셔야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증거를 대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박장범 사장 일가가 단 하나라도 김건희 일가에게 매간매직 의혹을 살 수 있는 범죄 혐의 나오면 책임질 걸까?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일가 표현이 뭔가? 이현정 의원님, 저런 설전이 오고 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방위는 지뢰밭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도 보면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간의 설전이 계속 벌어지고요. 예. 오늘은 이제 박장범 사장하고 한민수 의원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다 같은 기자 출신이고 그렇죠. 같은 비슷한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장범 사장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번에 이제 방송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좀 퇴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일가와 관련, 일가라는 게 이제 그 가족 관련된 이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걸 질문하니까 이 박장범 사장이 그러면 내 가족들이 뭔가 이 매간매직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발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원회가 어떤 KBS 사장의 어떤 정확한 어떤 문제라든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하면 모를 텐데 예. 그냥 두루뭉술 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일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사장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겠죠.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방을 벌인 것 같은데 참 글쎄요. 이게 지금 과방위가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을 벌인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족 끌어들이려면 증거 제시해라.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라. 김재rik 대변인. 근데 아마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박장범 사장 하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KBS 인터뷰였나요?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가리켜서 조그만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이제 박 사장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그러게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일정 부분 의혹의 증거를 내밀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뭐 마치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라는 취지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글쎄 오늘 한민수 의원의 질문의 취지 또는 한민수 의원이 오늘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 박장범 사장이 당시 KBS 9시 뉴스의 진행자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하는 명품백, 샤넬백이었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디올이었습니다. 일단 말씀하십시오. 디올백이었네요. 아니, 하도 뭐 백이 많아서 어쨌든 그 디올백을 그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작은 파우치 정도로 그렇게 언급했던 부분 그리고 그 직후에 있었던 KBS 사장에 지원하고 임명되는 과정들 이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의혹 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방송 3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KBS 또는 MBC, EBS와 관련된 사장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구성되어야 되는 과정들 속에서 아마 박장범 사장도 그 부분
부분에 대한 어떤 불쾌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들 속에서 약간의 충돌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뭐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예. 충분히 이게 지금 뭐 법원 아니 저기 검사가 아니면 예.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수사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그 본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그런 답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예. 서로 맞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도 어떤 의혹인지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또 의혹을 제대로 증거도 안 내밀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냐. 박장군 일가라는 말이 맞냐라고 뭐 박 사장은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겠죠. 정혁진 변호사님. 박장범 사장이 한마디 더 한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도 있고 임기는 내후년 12월까지입니다. 3년. 이게 본인이 임기 보장, 방송 독립 핵심의 근간이 요소이기 때문에 내 임기를 지킬 수 있게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게 KBS 사장의 얘기였어요? 네네. 이제 방송법을 보면요. 50조 이하에 KBS 사장 관련해가지고 쭉 그 규정들이 나오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고 한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후보가 추천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사회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KBS 사장은 뭐 웬만한 장관급들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사장이 됐는데 그런데 KBS 사장 임기는 방송법에 명시적으로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이 그 개정이 돼가지고 그 KBS 사장의 임기가 만약에 중간에 이제 박탈된다라든지 단축된다라든지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사자인 박장범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 법 자체가 예.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또 헌법 소원까지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같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 구성 상황에서 박장범 사장이 그렇게까지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방송법 개정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공공기관 이사장 알박기 금지법 등등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이 있고 뭐 예전엔 당신들은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또 그러냐라는 여러 내로남불 논란도 있죠. 오늘 과방위 뭐 그렇다고 이진숙 최민희 두 위원장이 빠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이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의결은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 체제는 싫고 새 위사회는 빨리 구성하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온갖 모욕을 주고 수사해라, 사퇴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체제가 싫어서 민주당이 그 위원 추천을 안 한다.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저를 손발 묶어서 7개월 7일을 놓고 임명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힘 쪽이 임명하라고 얘기 한 번 했습니까? 얼마나 지났다뇨? 나가세요 그럼. 퇴장하세요. 무슨 문제가요? 저에 대한 문제가요? 제 문제가 무슨 헌법재판소의 의제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라고요. 참 과방위는 매일매일 조명을 할수록 바람 잘 날은 없는데요. 그 최진봉 교수님.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아니 이진숙 체제,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제 방송법 새 이사회는 구성해야 되고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냐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저렇게 화를 내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화를 낸 부분은 이제 저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임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왜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 본인은 이제 그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후보가 됐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죠. 결국 이제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건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아마 반박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이나 임명 관련해서는 예.
방통위 3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방송법만 개정이 되다 보니까 방송법에는 3개월 안에 지금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을 통해 사장을 뽑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방통위 설치법에는 사무 중에 방통위 사무 중에 이사회 구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 방통위가 완전체가 아니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못 하는 상황이고 방송법은 하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돼서 방통위 설치법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법이 두 법이 좀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개월 안에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과방위 KBS 사장과 여당 의원의 설전 얘기 중심으로 저희가 좀 6위 살펴봤습니다.